구독자분들이 주신 댓글로 영상을 한번 만들었는데 반응이 참 좋았죠. 네. 그래서 오늘은 손수혜 선생님께서 여름 특집으로 여름과 관련돼서 올린 컨텐츠들 중에서 모기 기피제, 땀띠, 그리고 선크림 관련된 질문들을 주신 것들을 오늘은 대답을 해주시기로 했습니다. 그럼 첫 번째는 땀띠 영상부터 네, 갈까요? 땀띠. 땀띠 났을 때 아이가 계속 땀을 흘린다면 그냥 차라리 옷을 벗기고 놀게 한 다음에 애기들을? 네, 애기를. 그리고 또 재울 때도 벗겨놓고 재워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벗겨놓으면 좀 덜 흘리긴 하겠죠. 그래도 옷은 입히시는 게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애들은 급격한 체온 변화에 따라서 면역력이 감소할 수 있어요. 특히 땀을 흘리게 되면 체온이 또 급격하게 내려가잖아요. 아예 벗겨놓기보다는 땀 흡수가 잘 되는 얇은 옷을 이제 자주 갈아입혀줘야죠. 그 다음에 모공 각화증이 있는데 건조하지 않은 여름에는 나아질 줄 알았는데 여전히 심해서 좀 긁기도 한다. 근데 보습은 그러니까 해줘야 되는데 더울까봐 로션보다 여름에 수딩대를 더 자주 바르고 로션은 또 2, 3일에 한 번씩 발라주고 있는데 어떻게 관리를 해줘야 되냐. 일단은 모공 각화증은 각질 형성이 과도하게 일어나는 질환이에요. 이게 유전 질환이거든요. 이게 애기들도 있는 거예요? 있어요. 각질 막에가 털이 나는 구멍, 그러니까 모공이죠. 거기를 이제 막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이제 분비물이 생기고 그렇다 보니까 피부가 약간 오돌도돌하게 올라가서 닭살처럼 보이는 그런 증상이 일어나는 거고요. 근데 이게 불행하게도 딱 맞는 치료제는 아직까지는 없어요. 청소년기만 되더라도 뭐 비타민 A 제제라든지 뭐 피부 연화제 같은 연고 같은 거를 바르기도 하거든요. 처방받기도 하는데 이제 영유아 같은 경우에는 이런 연고를 처방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어요. 사실은 보습과 이제 습도 조절로 인해서 각질이 조금 덜 일어나게 해주는 거가 우선적이어야 됩니다. 모공 각화증이 있는 아이들은 이제 샤워를 좀 자주 시켜주시는 게 좋고요. 땀으로 이제 모공이 막는 걸 좀 제거를 해주고 목욕을 많이 하게 되면 또 건조해지기 때문에 그때마다 보습을 계속 또 해주셔야 되세요. 그래서 사실 수딩젤보다는 보습이 좀 잘 되는 로션을 얇게 자주 발라주시는 게 더 좋겠습니다. 땀띠랑 침독이랑 어떻게 이것도 많이 구분하면 좋을까요? 땀띠는 뭐 바르고 침독을 뭐 바르고 이런 건 사실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은 이 땀띠와 침독은요 같은 카테고리에 있는 피부염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접촉성 피부염이라고 하죠. 구분하는 거는 별로 의미가 없고요. 자극을 좀 덜하게 하기 위해서 피부 보호제를 좀 발라주시는 게 좋죠. 그게 침독 크림인 거고요. 침독 크림이라고 나와 있는 그 제품 자체가 일반 보습제랑 크게 다르진 않아요. 아이하고 잘 맞는 크림이나 로션을 좀 자주 씻어주면서 자주 발라주시는 게 더 맞습니다. 간혹 가다가 쪽쪽이 항상 물고 있거나 턱받이 축축한 거 계속 하고 있거나 맞아요. 이런 애들은 아무리 닦아줘도 잘 안 낫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좀 이 제거를 해주시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선생님, 수도 크림 괜찮나요? 선생님, 보소미 연고는 어떤가요? 수도 크림 이거 근데 옛날에 쓰던 건데 저 애기 키울 때 되게 많이 유행했었고요. 호주에서 직구해가지고 많이 사용했었어요. 그리고 보소미 연고는 저희가 이제 몇 번 얘기를 드렸었죠. 수도 크림은 산화 아연에 그 라놀린이라고 해서 피부 보호 성분이 있는 연고 제제고 보소미 연고는 역시 산화 아연에 이제 바세린 성분이 같이 들어있는 바세린도 피부 보호 성분이 있는 거죠. 산화 아연은 아이의 그 피부에 염증이 있는 것을 조금 염증을 완화시켜주고 가려움증을 조금 감소시켜주는 효과가 있어요. 뭐 이거는 사용을 하셔도 도움이 됩니다. 네. 자, 그럼 다음 컨텐츠가 이제 선크림 영상이죠. 사실 이 영상이 굉장히 내용이 좋은데 너무 초기에 찍어가지고 영상의 질이 상당히 좀 안 좋죠. 너무 다시 찍고 싶어. 네네, 다시 찍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은 제가 이거 안 쓰거든요. 아, 그래요? 저희가 이때 광고가 아닌데 추천했잖아요. 실제로 제가 쓰고 있는 맞아요. 거. 근데 아이들이 이제 초등학생이 되다 보니까는 좀 이게 또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또 바꿨어요. 네네. 그럼 다시 찍어야 되겠네요. 다시 찍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도 이거 되게 궁금했던 내용인데 선크림 바른 후에 아기 세안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리고 8개월 아기인데 목욕 중에 얼굴은 물로만 씻어도 되는지, 우리가
베스 샴푸랑 맞아요. 같이 올인원으로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얼굴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서 그치. 저도 이게 시키기가 항상 어려우니까. 궁금했는데 못 물어봤어요. 근데 이거는 저도 궁금해요. 근데 제가 성형외과 의사지 네네. 화장품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참 정확하게 말씀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냥 상식선에서만 말씀을 드리면 물로 몇 번 헹구는 것으로는 선크림이 완전히 네. 제거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선크림 중에 그 워셔블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물로 씻어도 된다는 거고. 근데 그것도 말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냐면은 물로 지워진다고 나와 있는 워셔블 제품이라도 아이를 이제 씻길 때는 세안용 물티슈 같이 네. 생긴 게 있어요. 클렌징 티슈라고 네. 하죠. 네. 그래서 그걸로 한번 이제 닦고 그다음에 따뜻한 물로 이제 씻깁니다. 저희 둘 다 이거에 대해서 약간 궁금증이 덜 풀렸어요. 그러면 이거는 그 아기 화장품 관련 마케터님들, 사장님들 연락을 연락을 주세요. 주세요. 그거를 좀 근거가 있으신 게 있으면 저희가 또 맞아요. 구독자분들한테 저희는 실험할 용의도 있어요. 드릴 수 저희 있으니까. 피부에다가 그죠? 아, 저희 피부요? 어. 6개월 전 아이도 맞아요. 이제 만약에 밖에 데려나갈 때 선크림 발라야 되는지. 일반적으로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6개월 전에 아이를 밖으로 데려나갈 때는 이제 피부를 가리는 게 제일 좋죠. 장시간 햇볕을 받아야 될 일이 어쩔 수 없이 생겼을 때는 이제 득과실을 따져야죠. 발라야죠, 그때는. 네. 바르고 난 다음에 세안을 꼼꼼히 해주시는 거를 더 추천합니다. 근데 그때는 유기자차보다는 무기자차 선크림을 사용하시는 거를 더 추천합니다. 자, 이런 질문도 주셨어요. 선크림을 매일 바르는 건 어떻나요? 우리도 이제 성인들이 선크림을 그냥 매일 그쵸. 바르라고 하잖아요. 다, 아이들도 매일 발라줘야 되나요? 아닙니다. 뭐 일상생활에서는 바르는 걸 추천하진 않고 1시간 이상 야외 활동을 할 예정이 있는 경우에만 선크림을 바르고 나가는 걸 추천하고요. 세 번째 컨텐츠는 모기에 물렸을 때. 그치, 이 그치, 영상도 그치. 굉장히 핫했죠. 네. 모기 물리고 나서 색깔이 착색되는 거. 그리고 모기 물리고 나서 흉터 나는 거. 이런 그치, 것들에 그치. 대한 질문 주셨거든요. 그래서 모기 물린 곳이 시간이 지나면서 약간 검게 갈색으로 착색되는 경우 되게 많거든요. 너무 속상할 것 같아요. 염증 후 색소 침착 반응이라고 하는데요. 특히 이제 염증 반응이 심했던 경우, 모기 물린 곳을 지나치게 막 너무 긁은 경우는 더 잘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부위에 멜라닌 색소 침착이 생긴 경우인데요. 근데 대부분은 별 치료를 안 해도 한 3에서 6개월 정도 시간이 지나면은 색소 침착된 게 빠져요. 근데 어떤 애들 안 없어지는 애들도 있고요. 어떤 애들은 막 이게 몇 개월씩 더 가는 애들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걱정이 돼서 막 약국에 가가지고 흉터 치료제 뭐 이런 거를 바르고 그리고 뭐 스테로이드 바르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효과 없습니다. 댓글들에서 스키터 증후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물어보시고 막 저희 애도 그래요. 저희 애도 그래요. 뭐 이런 모기 거 있어. 알러지 뭐 이런 내용을 댓글 많이 주셨거든요. 이런 게 유전이 되는지. 네, 이제 이게 모기 알레르기라고 알려져 있죠. 스키터 증후군이. 그래서 다른 알레르기 질환이랑 마찬가지로 유전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유전보다는 면역 상태에 더 영향을 받는다고 알려져 있어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성인보다 면역 상태가 굉장히 떨어져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응이 더 많이 일어나다가 뭐 초등학교, 중학교 가면서 애들이 어느 정도 면역 체계가 갖춰지면서 원래는 일반적으로 좀 줄어야 돼요. 때에 따라서는 계속 성인까지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시트로넬라 오일은 효과가 없을까요? 이거는 영상을 끝까지 안 보셨어. 효과 없습니다. 모기 기피제 효력 평가법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저희가 이 영상을 만들었잖아요. 이거는 식품의약품 안전평가원에서 가이드라인을 준 거고 여기서 효과가 있는 모기 기피제는 단 4가지다라고 명시되어 있어요. 트로넬라 U가 포함된 제품은 유효성에 대한 평가를 충족하지 못함에 따라서 신규 품목 허가에 제한된다 이렇게 딱 써 있어요. 아예. 우리가 스티커 이런 거 효과 없다고 했더니 많은 분들이 스티커 너무 많이 샀는데 엄청 많이 사왔는데 여기 딱
나와 있잖아요. 의약 외품 모기피제 중에서 팔찌형 스티커형 제품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꼭 그거 사실 때는 뒤에 보시면 의약 외품이라는 그 마크가 있어요. 이 마크를 좀 확인을 하고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카리딘은 아기가 사용할 때 농도에 상관없이 써도 될까요? 그래서 12세 미만의 아이들한테 사용할 때 이카리딘 농도는 20% 정도가 안전하고 그 정도 써야지 효과를 볼 수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정말 저도 궁금한 내용인데요. 훈연이나 액상형처럼 맞아요. 집에서 이렇게 쓰잖아요. 이게 두 가지가 있죠. 액상형에서 그 전기 꼽아가지고 네네네. 쓰는 거랑 네. 매트 끼는 거. 그거 두 개를 제일 많이 사용을 네, 하잖아요. 근데 이것도 제가 전문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의학적인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진료실에서 엄청 물어보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료도 좀 찾아보고 그다음에 회사에 직접 전화를 했어요. 와. 뭐라고 하시던가요? 한번 들어보시죠. 네. 기본적으로 연령 제한은 없고 이제 피가 차가운 동물들한테만 되는 약성분이고요. 이제 사용을 하실 때는 그래도 창문 손 한두 마디 정도는 열어두시고 사용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요게 처음에 피웠을 때는 좀 연기가 향이 매캐하게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애들 앞에서는 가급적이면 액체형을 써주시는 게 더 좋으실 것 같아요. 사실은 NRC에서도 이런 액상형을 사용을 해요. 물론 이제 아기들 옆에 사용하진 않지만 데스크 쪽에는 항상 피워놓거든요. 제 생각에는 뭐 가정에서도 필요하면 이런 규칙들을 조금 지키면서 사용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오늘 많은 궁금증들이 풀렸어요. 이번 여름 잘 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마지막에 4개를 딱 띄워놓을 테니까는 오늘 복습도 한번 쭉 하시고 그다음에 건강한 여름을 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했습니다. 다음에 또 봐요. 안녕.